그렇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생겼다 이렇게 하면 사실 좀 약간 뻔한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중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파업 들어가고 파업하면 어떻게 마무리해. 아주 뻔하게 나와 있는 게 한 7, 80% 정도의 매뉴얼처럼 노동조합이 대응하듯이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두려운 존재죠. 회사는 일단 안 좋다 싫다는 표현을 당연히 할 거고요. 우리 지금 일반 시민들도 보면 언론에서 보고 야 민노총 좀 심하다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모든 민주노총이 그렇진 않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그렇다. 일반적인 기업 노조나 뭐 다른 한국 노총이나 하는 데들보다는 좀 강하게 노동자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고요. 근데 대신 또 엄청나게 선수처럼 협상을 원활하게 잘하는 또 노조 간부들이 많은 게 또 민주노총이잖아요. 회사가 그 노동조합과 대응하기 나름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뭐 더 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길면은 회사가 죽든지 노조가 죽든지 둘 다 하나 죽겠죠. 왜냐하면 협상 시작되고 거의 한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한 6, 7개월 정도 지나면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파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파업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노사간이 합의하는 과정, 뭐 회사가 노동조합 요구안을 다 수용하는 과정, 아니면은 파업에 실패하면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사항을 못 쟁취하고 조합은 이제 다 복귀해야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뭐 생기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법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워서 이걸 액션 플랜을 만들고 액션 플랜을 수행해 나가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현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작과 마무리를 회사에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회사가 설득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간에서 잘못된 실수들이 나타나면 노동조합에다가 회사가 불리한 위치에 갔다거나 또 노동조합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핑퐁 치듯이 이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한 어떤 타임별로 시기 관리 그리고 적절한 액션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이끌어주는 거,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노사관계 같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생겼다 이렇게 하면 사실 좀 약간 뻔한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중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파업 들어가고 파업하면 어떻게 마무리해. 아주 뻔하게 나와 있는 게 한 7, 80% 정도의 매뉴얼처럼 노동조합이 대응하듯이 회사도 이런 노조가 생기면 이렇게 해서 이런 매뉴얼로 미리 얘기해주고 대신 우리 회사의 30%에 해당되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 파업에 버틸 수 있느냐, 회사에 조직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은 있느냐, 관리자들이 있느냐, 그리고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에 대응 방안을 내죠. 그 다음에 이 대응 방안 속에서 앞으로 가면 저희가 낸 매뉴얼 속에서 수행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만약 수행되지 않으면 이거보다는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뭐 이런 어떤 세팅을 하긴 하죠. 처음엔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가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노사관계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거든요. 하루하루가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매 시간마다 막 상황이 막 다르게 바뀌어요. 그때마다 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걸 같이 협의하면서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가다 보면 회사는 우선적으로 생산이잖아요. 특히나 도급회사 같은 경우 이런 데들은 납품이 안 되면은 원청 회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는 클레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쫙 잘 밀고 오던 것이 한 방에 무너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클레임을 무는 것보다는 여기서 접고 그냥 노동조합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고 항복하는 소위 이런 사태가 허다합니다. 항복하게 되면요 최소의 피해를 볼 수 있도록 협상 마무리 전략이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 구조조정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협의를 다 했어요. 거의 법에는 60일만 협의를 하면 되는데 90일, 100일 가까이 노동조합과 협의하면서 희망퇴직도 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불법 파업이죠. 이 회사는 더 이상 파업에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니까 합의를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얘기는 회사가 한 순환휴직자 5명에 대한 휴직을 철회해라. 그리고 오늘 노동조합이 한 불법 파업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 합의를 해라. 이 두 가지가 요구 조건으로 왔습니다. 아니면 파업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니까 회사는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최소한의 이게 비기는 전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날 합의한 게 노동조합이 순환휴직을 철회하라는 것을 백지화시키자. 그러니까 회사가 한 순환휴직도 백지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도 백지화. 그래 뭐냐 하니까 순환휴직을 철회하지는 못하고 잠정 유보, 그리고 민형사상 면책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구조조정 협의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 뭐 이런 사례 있듯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끈질기게 이거를 좀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되는 사례도 엄청 많죠. 대부분 저는 그렇게 해요. 노동조합이 뭐 신설 노조가 생기든 기존 노동조합이 있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오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대표이사님의 의지를 묻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사항들을 분석해봐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드맵대로 갔을 경우에 이 노사관계가 완성될 수 있다 아니면 되지 못한다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프로세스대로만 가면 좋은 노사관계를 형성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노조 간부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이게 한 세 가지를 한번 구분 한번 해볼게요. 단순하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임금 많이 올려주고 근로조건 복리후생 많이 올라가면 근데 좋죠. 근데 이제 초보 노조 간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많이 올려주는 게 내가 제일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적게 올려주고 돈 적게 드리고 또 인사 경영권을 전혀 노동조합 협의 안 해도 되고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막았다. 이게 제일 잘했다라고 판단하겠죠. 이건 이제 기초 초보 수준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파업을 하지 않고 협상 마무리하는 거 이게 최고로 좋다. 근데 노사가 의견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좁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이 파업이 생겼을 때에 회사는, 노조는 둘 다 피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파업? 아니면 가장 합리적이고 노사 양측이 다 윈윈하는 협상은 뭐냐? 첫 번째, 파업 안 하고 서로 합의하는 거. 두 번째, 파업이 생기더라도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파업, 회사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파업. 그러면 이 최소한의 파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노사가 만나서 마무리 짓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잘한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요, 파업 마무리 이후에 우리 노조원들이 또 한 번 다시 파업하자라고 하지 않는 노동조합 집행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파업하고 나면 조합원들이 더 강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올해 3% 합의했는데 내년에 3.5% 합의하자고 해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5% 안 되고 파업하자고 해요. 그러면 악순환이 생기죠. 회사는요, 파업이 극렬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한번 두고 보자라고 복귀하는 거. 이렇게 하면 3% 주는 걸 2.5% 줬다고 잘한 게 아니다. 파업에서 복귀하고 난 이후에 예전처럼 빨리 정상화되는 거, 이 파업 마무리 전략이 회사가 제일 잘하는 교섭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파업 이후에 우리 직원들의 정서 관리, 그리고 파업 이후에는 생산 정상화, 이걸 위한 회사가 마무리할 수 있는 제시안을 내야 된다, 양보안을 내야 된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설득하고 조금 모자라더라도 파업하는 마무리 과정에서 향후 재파업이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교섭 잘하는 노동조합 간부고 교섭 잘하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간에서 노무사가 잘 설득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관리를 해주는, 붙여주는 중매쟁이 역할, 아니면은 협박도 하고 회사도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 회사 작살납니다. 노동조합도 좀 더 땡기면 니네 작살나, 붙여주는 거. 이 접점을 찾아주는 역할이 노무사 역할이 되기 봅니다.